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두 번째 연수 주제인 민그르르 오색 실패 모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실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바느질을 주로 할 때는 이 바느질 도구에 실패가 없었으면 안 될 도구였지만 지금은 실패를 박물관에서나 보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박물관의 유물들을 살펴보면요, 이 유물들 속에는 고인들이, 선인들이 실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종류는 나무나 또는 그 가죽이나 그리고 조각된 여러 가지 이제 상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술을 놓은 실패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정교한 조각을 담았거나 아름다운 문양들을 술을 놓았는데요. 그 정교한 조각이나 문양에는 특히 다산이나 복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문양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오복이라고 하면 장수, 무병장수, 그리고 출세, 다남, 유호득, 고정명 이러한 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는 특히 아들 낳기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어떤 기원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석류 문양이나 물고기 문양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풍요와 부귀를 기원하는 모란꽃 문양도 없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양한 실패를 감상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옛선인들이 어떤 것을 기원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기원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그런 수업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겨진 실들은 모두 아름다운 명주실이 주로 많았고요. 또한 그 무명실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다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충분히 나누고 있다면 작은 사물 하나에도 어떻게 옛사람들은 정성을 다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하는 골무들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러한 실패의 실을 감는 활동,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 저의 유년의 추억에도 어머니가 입으로 깨물면 실을 감자 해서 저는 팔을 벌려서 실타래를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어머니가 하염없이 무명실을 감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선연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실을 감을 일이 잘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한 번쯤은 이런 그 작은 실패를 구해다가 아이들과 함께 마주보며 실을 감고 있는 풍경,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패를 먼저 이렇게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 실패를 감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소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문양을 그려서 오려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죽 단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세 개의 그 건에다가 공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우리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역시 매듭을 시작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죠. 네, 선생님. 3개의 건이 준비되어 있죠. 네, 한번 매듭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쭉 당기시면 매듭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매듭을 만들어 난 다음에 실패에다가 실을 한번 이렇게 감아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5색 실을 준비했습니다. 5가지 색실의 의미는 우리 동양에 쓰는 오방색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깃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무지개 색이기도 하고 색동색이기도 합니다. 예, 색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문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색이라는 것, 색동은 색을 동여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색을 동여매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선생님 한번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빨간색부터 감으시겠습니까? 네, 아이들한테 감는 것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오른손에는 실패, 왼손에는 실을 잡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실패 끝을, 실의 끝을 좀 잡아놓고 몇 번만 돌려놓은 뒤에 이렇게 해서 실패를 이용해서 실패만 돌돌. 네, 실패를 돌리는 것이 훨씬 유용하겠네요.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천천히 감는 것도 좋겠지만 훨씬 실패를 돌리는 것이 편리하다 그런 생각이시죠? 네. 네, 다음 실을 선택해서 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초록색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마처럼 잡아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아주시죠. 천천히 감으세요. 네, 예쁘게 감아주세요. 정성껏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빨리 하세요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꼼꼼하게 감아보자. 네, 색을 면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의 과정에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개념들을 계속 5번 이상 반복하는 것이 매우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초록 실을 잡았네요. 네, 청색 실이죠. 네, 천천히 예쁘게 하는 순간 아이들이 굉장히 예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 오늘 지금 예쁜 마음으로 천천히 감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천천히 아름다운 색상이 나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실을 조금 남겨두고 자르겠습니다. 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균일한 색면으로 조합된 색동을 본 유래는 없습니다. 이 여러 동아시아 3국 또는 어려운 몽골 지역에서도 색동을 사용한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만큼은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색동을 만들었지만 그 색동의 면적은 균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성과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잘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색실로 감으면서 그런 색동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색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색동으로 실을 감는 과정이 끝나면 다음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부직포에다가 수송펜으로 형태를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것을 그려가지고 모빌에 달아보고 싶으신가요? 파란색은 나비를 한번 그려볼 거고요. 네, 어렵겠어요. 네. 네. 황토색에는 네. 그냥 나뭇잎, 네. 가을이다 보니까 나뭇잎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쁘게 완성이 되었네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가위 잠깐 주세요. 네, 그 다음 순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묶어놓은 매듭을 지어놓은 실에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네, 실 위에 배치해보는 순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순서를 정해서 배치를 하면서 나름의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군요. 특히 여기서 이제 가죽과 같은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기를 전해주는 재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이 자르실 때 버섯 모양 이런 거 하나 잘라 주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실패와 버섯 예쁜 모빌 이렇게 있었을 때 아름다운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나비는 안 쓰시겠습니까? 나비도 남으니까 같이 붙여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펜에다가 위치를 잡아서 바느질을 차례대로 해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먼저 펜으로 위치를 잡는 방법. 아이들이 여기 위치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단추를 여기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붙이면 좋겠는지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 위치를 실에다가 표현한 다음에 네, 표시가 됩니까? 네, 그리고 여기를 여기다 올려놓고 순서대로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갔네요. 제가 좀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바느질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요를 제일 밑에 둔 거는 아무래도 매듭을 잘 숨기기 위한 방법이겠네요. 네. 네. 아까 전에 정해진 위치 맞나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해가야 됩니다. 그죠? 이런 과정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위치에 어떻게 고정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생각이 더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하다 보면 약간 내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도 역시나 아이들이 변화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쁘네요. 가죽이 역시나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큰 걸 여기 달까요? 네. 이것을 여기 달아보겠습니다. 큰 것을 위에 달고, 중요한 뭐죠 이게? 실패입니다. 실패를 꼭 달아야겠죠. 실패 장식이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것을 어떻게 고정할지를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고정이 됐네요. 네, 이렇게 마련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나의 실패가 이 하나의 그 모빌 한 조각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조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매달아 보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느 사이에 이렇게 세 개를 뚝딱 완성해 주셨네요. 누가 완성해 주셨나요? 우렁각 씨가 다녀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결정해서 예쁘게 만든 소품들을
어떻게 모빌로 완성하면 좋을까요? 제일 긴 거는 가운데에 배치를 해서 제일 짧은 거 순서대로 바깥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우선은 가운데 거를 먼저 달아서 가운데에 중심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묶어 주시기 편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선생님. 한 번을 묶으면 이게 또 풀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머지도 묶어주세요. 네, 나머지는 그 가까이 끝에 지점에 묶으면 쉽겠죠? 그냥 크게 한번 묶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감지 않아도 이게 뭐 그렇게 풀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묶으시면 돼요. 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너무 긴장이 되시죠? 저도 안 되네. 아, 이제 보니까 위에 이 폼이 너무 높이 있으니까 묶기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아래에서 작용 마무리를 하도록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좀 더 아래에서 아이들이 이것을 장식을 마무리하도록 지도해야지 끈 묶기가 한결 쉽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나머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걸 잡으세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밑에 아까 폼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어려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이 다 되고 나면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짠! 이렇게 예쁜 모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빌이 됐을 때 아이들이 풍경을 이렇게 걸어놓고 한국적인 소품, 버선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색실들을 보면서 굉장히 풍부한 색채감 때문에 한 집안에 어떤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수업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놀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그 놀이는 바로 저 실패를 가지고 하는 놀이인데, 실을 감는 것도 하나의 놀이이긴 하지만 실패를 가지고 돌돌 도르르 달팽이 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모두 저 실패를 가지고 결승전에 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위치를 정해주죠. 위치를 정해주면 저 끝에 서 있는 아이들이 실패를 굴리기를 하는데요. 보통의 게임은 빨리 아니면 뭐 멀리 이런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달팽이라고 하는 널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럼 이 결승전을 넘어가기보다는 여기에 가장 가깝게 가는 사람을 1등 했다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갑자기 힘세게 이렇게 실패를 굴려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던 아이들이, 그죠? 네, 조심스럽게 어떤 힘 조절을 합니다. 힘을 충분히 조절해서 저기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자,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막 책상으로 다 넘어가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적당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과정도 배우게 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한 다음에 이런 모빌 완성하기로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 다양한 그 문화적 색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색 중에서는 색동이 그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색동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 한자어 자체에서 보면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있지만 동이라는 것은 한자가 없기 때문에 주로 색을 동여맨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 조각의 천들을 이어 붙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5색의 색들을 염색해서 만든 이러한 천 조각들은 주로 색동 저고리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옷에 까치 저고리라는 이름으로 주로 색동을 덧댄 그런 소매를 가진 한복을 만들어 입히기도 했고요. 또 혼례복에 특별히 이 색동을 가지고 만든 원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혼례복으로 입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색동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의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세 가지의 예가 나옵니다. 혼례, 성인이 색동을 입을 때는 혼례라든지 종가의 종부가 된 경우 길사 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혼례, 다시 혼례를 치를 때 입는,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이 색동옷은 이렇게 소중한 시간대에 입을 수 있고요. 어린아이 때는 바로 이 돌을 맞이해서 이렇게 입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색이 바로 이 색동입니다. 이 색동은 그러면 문화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고구려 시대부터 고구려 고분벽화에 색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그 색동이 굳이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 여러 복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복식 현상입니다. 다만 그 색동의 형태나 색채, 배색, 간격, 장식들이 각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색동은 어떠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간격에 있습니다. 한국의 색채는 5개 또는 7색의 배치를 갖고 있고요. 때로는 11개까지 색동의 색이 다르게 배치된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색의 간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간격으로 했다는 것은 다양성 속에서도 굉장히 평등함, 개체의 고유한 그러한 특성 또는 개개인의 고유성을 굉장히 존중했다는 그런 가치 개념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58개의 그 30개에 해당하는 민족을 들어보면요. 북방족의 어떤 그런 그 초원이나 사막에서 이 색동을 주로 볼 수 있는데 만주족, 마오족, 투자족, 이족, 몽골족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없이 많은 근속 복식으로 색동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색동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여져 있는 이 등가의 생명이라는 것이, 색깔이라는 것이 한국을 잇는 전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북한과 남한 모두가 통일되게 사용하는 이 색동은 민족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어떤 민족의 화합, 동질성의 회복, 그리고 한국적 정체성 이런 측면에서 색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개성하고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아 교육 현장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수 속에서도 이 색동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뭇가지의 이 색동띠로 표현하는 것은 주로 강릉에서 발견됩니다. 강릉의 자수보들은 이 색동을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물들이 색동과 같은 이러한 것들로서 감싸줌으로써 따스하고 행복한 느낌들을 이 자수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채로 어우러진 등가의 생명,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다양성, 그리고 평등한 등가의 행복, 이런 것들의 그 가치 개념에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색동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것도 매우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